그리고 이것 좀 여쭙고 싶네요. 지난 주말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개시 1주년 맞아서 후쿠시마를 방문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뭐 가서 뭘 한 겁니까? 그 이게 네. 그 해산물 수출이 계속 감소세란 말입니다. 음. 농림수산물 중에 농사 그러니까 농림 쪽 수산물 쪽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수산물은 계속 감소 중인데 음. 뭐 계속 뭐 몇 년 동안 계속 감소 중했다가 좀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고 뭐 그런 식인데 그 그러니까 1년 됐다는 그 상징성도 있고 문제 없다. 어, 음. 쉽게 말하면 뭐 문제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어필하려고 간 건데 근데 지금 솔직히 기시다 총리는 갈 사람이죠. 이제 총재를 불출마하기 때문에 지금 말 그대로 말년 병장 같은 느낌이랄까? 아하. 음. 지금 일본의 정치 뉴스는 전부 다 총재 선거에 관련된 음. 총재 선거 입후보자들이라는 입후보자들이 네. 뭐 역대 최고예요. 한 11명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최다죠. 최고가 아하. 아니고 최다로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쫓아다니면서 언제 출마할 거냐. 그러니까 동향을 지금 계속 음. 뭐라 그럴까 전담 마크하는 그 기자들이나 그 카메라맨들이 각 방송국마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기시다의 동정보다는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언제 아. 입후보를 결의를 표명할 것이냐. 그래 지금 벌써 4명 정도 결의한다고 대부분 30일 날. 네. 일본은 9월 12일까지 그 입후보를 완료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2주간 해가지고 9월 27일 자민당 총재선거 같은 경우는 음. 9월 27일 날 이제 투표 개표가 이루어지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늦게 해도 저 새끼 간 보다가 저러는 모양이다. 이런 음. 의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열흘 전에 해요. 열흘 전쯤에. 한다. 그러면 이제 8월 이제 9월 1일, 9월 네. 2일, 8월 30일, 하여튼 이쯤이 제일 그거 하니까 지금 음. 가장 요번 주가 그 총재 후보로 누가 나올 건가? 그게 네. 이제 그 11명이 전부 다 총재 선거 나온다고 이야기를 할지 그중에 몇 명은 탈락할지 아니면 그렇네요. 합종 연행해가지고 누가 누구를 밀어주면서 내려간다든가 그러니까 네. 한국 정치하고 한국 민주당 경선이나 국민의힘 음. 경선하고 비슷한 그 그런 딱 시기인 거죠 시기다. 지금. 네. 기시다 후미오 네. 일본 총리의 뭐 여러 행보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건데 사실은 후쿠시마 이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뭐 이상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본 도쿄전력도 오염수 8차 해양 방류를 또 완료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문제 완료했습니다. 없다, 8차. 괜찮다 이런 얘기를 일본에서 하고 있는데 일본 국민들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이런 정부의 발표나 도쿄전력 발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일본의 솔직히 말하면 여론은 네. 이제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당연히 있죠. 네. 위험하다 뭐 안 믿는 사람들 여전히 뭐 압도적인 압도적이 아니고 그 퍼센트 일정 부분의 퍼센테이지 뭐 4, 50%뭐 60%까지 나올 때도 음. 있어요. 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아주 애매한 그 표현이긴 한데 네. 근데 지금 해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또 뭐 해봤으니까 일본 말로 쇼가나이라는 게 있는데 뭐 어쩔 음.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약간 아. 체념하는 그래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뭐 네. 굳이 방류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하기 전에는 반대도 팽팽하고 막 좀 뭐 맞아요. 집회도 하고 그랬지만 이미 방류가 결정돼 버린 상황에서는 뭐 그리고 1차, 2차 계속 이제 8차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네. 아주 결정적인 무슨 문제, 아주 결정적인 예를 들어서 음. 뭐 기형 생선이 뭐 예를 들어 엄청나게 나왔다든가 음. 뭐 IAEA 일본은 외교적인 그런 거에 약하기 때문에 네. IAEA 이쪽에서 당신네들 지금 이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이런 엄청난 그 음. 보고서가 나왔다. 수질이 오염되고 있다는 보고서. 아. 혹은 그린피스가 예를 들어서 해상 시위를 해가지고 네. 뭐 완전 테러에 가까운 그런 행위를 한다든가 뭐 이런 류의 큰 음. 사건이 아닌 이상 일본 사람들 지금 관심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방사능 뭐, 뭐 음.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관심이 없고 네. 누가 여러 인터뷰를 하거나 그 뭐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할 적에 뭐 쇼가나이라고 하는 어쩔 수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없다. 라는 의견이 많다고 봐야죠. 그래요. 이제 우리 이제 국내 정치권에서도 지금 오염수 방류 1년을 맞아 가지고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는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당을 또 많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왜 대통령실에
또 여권이 일본의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통령실과 여당의 이런 비판. 아니 왜 괴담 선동했냐, 거짓 선동했냐 이런 얘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본 이게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는 네. 아무도 이제 후쿠시마 그 뭐 처리수 오염수 하여튼 그거를 방류를 한다고 그럴 적에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처리 시스템을 보고 그런 것들 눈으로 확인하고 과학적으로 음. 검증한 사람이 한국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거의 네. 없죠. 근데 거의 없는 상황에서 용산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측이 괴담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니네 괴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민주당이 왜 일본이 대변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냐 이 말하는 게 이제 좀 정치적인 공세처럼 저는 느껴지는데 실제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얼마나 처리수를 만들고 그게 얼마나 오염되고 있는지 네. 오염수가 된 100% 처리가 된 거를 내려가는지 눈으로 확인한 사람은 없고 도쿄 전력이나 이런 게 발표에 기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일본 정부를 신뢰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100%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계속 오염수 처리수를 내보내고 있는데 제가 1년 전에 그 처리수 할 적에 취재를 좀 이거 했는데 문제는 그 처리수를 내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처리수를 내보내는 동안 냉각 시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쌓여 있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네. 원천적으로 플루톤 지금 계속 육용되고 있어요. 그거를 막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계속 없다. 지금 물은 방사능 그게 나와가지고 물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처리해가지고 바다로 내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원천적인 해결 방법이 그 육용되고 있는 지금도 계속 핵 분열하고 있는 그 원자로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없을까 논의가 돼야 되는데 1년 동안 그 논의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일본에서. 아, 계속 처리수가 그냥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을 계속 그렇게 한다는 얘기야? 라고 됐을 때 네.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오염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뭐 지금 당장 오염이 안 되더라도 네. 아무리 95%, 98%뭐 거슬러 이제 필터링이 된 물이라 하더라도 그게 몇백 년, 몇천 년을 흘러가요. 그럼 그 결국은 뭐냐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노심 육룡 그거 그거를 연료봉을 네, 네. 어떻게 폐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진짜 체르노빌처럼 위에서 콘크리트를 뭐 계속 떨어붙든가 뭐 어떻게든 뭐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있을까 옛날에 했던 그 방식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방법일 수도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네. 그런 방법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논의는 일본 정부도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아, 네. 근본적인 원래 문제. 예. 처리수를 내보낼 적에 그 약속을 했었단 말입니다. 맞아요. 뭐 근본적인 2050년까지 처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없고 그 1년 없죠. 계속 처리수 나오고 있죠 지금. 1년 지나서 뭐 검사해 봤더니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년 지났을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야당을 향해서 왜 괴담 퍼뜨리고 거짓 선동이 있냐? 이렇게 나오는 이 대한민국 정부 여당의 모습, 대통령실과 여당의 모습은 이거 잘못됐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참 그러니까 처리수가 걱정입니다.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네. 생각할 때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빨리 마련해서 그대로 진행해라라는 목소리를 더 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다음 네. 달에 기시다 일본 총리가 우리 이 한국에 방문한다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일본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겠네요. 기시다 총리가 어디에 가든 말든. 근데 이게 이제 네. 그 중의원 총선거가 아니고 네. 자민당 총재 선거이긴 한데 그래도 언론이 계속해서 이제 떠들어 주니까 흥행은 좀 할 것 같긴 한데 이제 흥행을 할 수 하는 결정적인 또 이유가 이제 고이즈미 신지로 네. 전 환경성 그 장관인데 고이즈미 주니치로의 아들이고 한국에서는 이제 펀쿨 색자로 많이 알려진 그 장난식으로 하는 그걸 많이 알려졌는데 이 양반이 지금 이제 처음에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한 20%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의 여론, 자민당 내 당원들의 여론이 제일 1등이었는데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그저께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고이즈미 신지로가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지금 32%, 뭐 30%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유튜브로 많은 논객들이 지금 서로 이제 자민당 선거에 대해서 일본의 많은 논객들이 한마디씩 하고 있는데 고이즈미 신지로가 돼야 된다는 그 인플루언서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요. 그리고 고이즈미 신지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람들도 많고 제일 높다. 그 왜 그러냐면은 일단 가문이 뭐 일단 인물이 훤칠하고 네. 뭐 지금 나오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제일 잘생겼죠. 일단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인정. 음. 그리고 와이프 그러니까 고이즈미 신지로의 아내가 타키가 크리스텔이라고 아주 유명한 미인 그 네. 아나운서 출신의 재원 중에 재원이죠. 그 다음에 아이들도 지금 잘 크고 있죠. 그러니까 단란한 가족상 뭐 네. 이런 모습이고 제일 젊고 그 다음에 그 뭐 스캔들이 별로 없어요. 스캔들이랄까 일단 파벌에 소속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일본은 작년에 이제 정치 헌금 문제 파벌 그 뒷돈 뇌물 문제로 파벌이 4개가 해체가 됐어요. 그래서 네. 제일 힘센 아베파도 해체했고 저기 지금 기시다 총리가 있는 그 코치카이도 해체했고 뭐 이렇게 뭐 전통인 니카이파라고 그것도 한 3, 4위 되는 레벨의 파인데 그것도 해체했고 지금 남아있는 자민당 내 파벌이 아소파랑 모테기파 2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소는 지금 자민당 부총재이고 모테기는 지금 간사장인데 그래서 지금 나오는 사람 중에 의외로 그 지지층에서는 아주 인기가 뭐 거의 없고 뭐 3%, 2%밖에 안 나오지만 네. 모태기 간사장도 나온단 말입니다. 모태기 간사장이 파벌이 남아있으니까 파벌의 지지를 얻어서 될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냐. 그러니까 다크호스죠. 복병이고 그 다음에 여자 중에 카미가와 저기 외무상 대신이 있어요. 이 카미가와 외무상은 이제 진짜 이름도 안 알려진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외무 대신을 하면서 총재 선거에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아소 부총재가 여기도 파벌이 해산이 안 됐거든요. 아소타로 부총재가 카미가를 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의외의 복병이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전히 그 총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고이즈미 신지로 그리고 제가 전번에 목요일에 말씀드린 가장 위험한 인물인 타카이치 사나에 네. 그리고 고노타로하고 이시바는 솔직히 고노타로랑 이시바 고노타로는 이제 지금 현재 디지털 대상 장관인데 이 두 사람은 단골 멤버로 계속 총재 선거에 나오긴 하지만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2파전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타카이치 사나에랑 고이즈미 신지로 둘이 라이벌이고 그 다음에 이시바, 고노타로, 카미가와 이제 아소타로가 밀어주고 있는 카미가와 그리고 그 자기 팔을 갖고 있는 모테기 이 4사람이 뭐 이제 형성을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2강 4중이죠. 그 외의 인물들은 사실 추천이 20명 모으기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누가 근데 자민당 총재가 돼서 총리가 되든 간에 지금 한일 관계가 뭐 지금과 다르게 네. 또 과거사에 있어서 일본이 뭐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는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기대하기 어렵죠. 네. 뭐 그게 반복이 될 것 같고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일본에 대한 자세 또 과거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태도나 이런 걸 보면은 글쎄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한일 관계 과연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비판과 회의감이 들 걸로 보입니다. 한번 뭐 자민당 총재 상황도 저희가 지켜보면서 또 다음에 우리 박철현 시민기자 연결해서 일본의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자 또 네. 저희 시청자분 만나셨는데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못다한 말씀 있으면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신문은 또 들고 계신데 어쨌든 이 야구 덕분에 또 저희가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봤잖아요. 예. 못다한 네.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하지만 타카이치 사나이가 되면은 진짜 위험합니다. 네. 아유 조심해야 아주 됩니다. 윤석열 정부랑 짝짝꿍이 돼서 정말 독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타카이치 사나이가 안 되길 모두 기원해서 원기옥을 쏴서 좀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